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7분 2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LG 에너지 솔루션, 이른바 따상에는 실패했습니다만 증시 입성과 동시에 시가총액 2위에 등극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유한타증권 선흥역지점 박진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바쁘다기보다 오늘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네. 자, 오늘 이 LG 엔솔 상장 첫날이었던 만큼 증시 좀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오늘 일단 지금 장이 마감됐으니까 전반적인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정말 처참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시장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서 수급에서도 상당히 좀 부담감을 가졌던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네. 시장 상당히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주가 지수가 94.75포인트 코스피가 빠졌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고요. 네. 또 약간 LG 에너지 솔루션도 장 초반 상승 이후에 바로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LG 엔솔 지금 워낙 청약할 때부터 관심을 많이 모았고, 그래서 과연 지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따상을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결국 따상에는 실패를 했고, 또 장중 한때 20%대 약세까지 기록하고 변동성도 굉장히 컸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일단 따까지는 거의 들어왔는데요. 따상까지는 못했고 네. 바로 매물 쏟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가 오늘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기관이 580만 주 이상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280만 주대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또 개인들도 오늘 상장하면서 280만 주대 매도를 했거든요. 네네. 또 전체적으로 이게 유통 주식 수가 적습니다. 대주주인 LG화학이 한 80% 정도 가지고 있고 기관들도 보유 예수를 77% 이상 걸어놨기 때문에 오늘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랑 개인밖에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네. 그 물량이 좀 쏟아졌고 그 물량을 충실하게 연기금에서 받아내면서 일단 바닥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네. 전반적으로 개인들은 일단 좀 매도하자 분위기였었고 기관은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는 분위기였었고 외국인들은 일단 팔고 보자 분위기였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렇게 약세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라고 좀 보면 될까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유수 확양 건 물량이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도를 좀 많이 했고요. 어차피 나중에 패시브 펀드라든지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다시 또 매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첫날은 좀 매도하는 데 집중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좀 상당히 매물 압박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이제 앞으로도 좀 궁금한데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 향방에 대해서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한 적정 주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부장님께서 계신 유한타증권에서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적정 주가 보니까 39만 원에서 61만 원까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39만 원에서 61만 원까지 있고요. 대부분이 50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50만 원이 보통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할 때 일정 부분 좀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도 좀 안 좋고요. 변동성도 좀 많이 큰 상황인데, 중국의 CATL과 비교하면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한 100조대에서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정상 주가가 아니까 물론 일단 계속적으로 ETF에 담기 위한 부분들, 2차전지 ETF에 담기 위한 부분들, 그다음에 또 MSCI 지수 수급 관련해서도 계속 플러스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시다시피 2월 15일에 이제 MSCI 지수, 3월 11일에 코스피 200에 이제 신규 편입이 되게 되는데 2차전지 ETF 관련한 수급은 플러스 5천억, MSCI 지수 관련한 수급은 플러스 3,700억 이런 부분들 또 코스피 200과 관련되는 수급이 큽니다. 1.6조 정도 총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런 패시브 수요들이 끝나고 나면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50만 원으로 대체를 좀 수렴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그 지수에 편입되고 나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좀 약간 몸집이 좀 둔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각 증권사들은 대부분 한 50만 원 정도에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제로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질지 이 부분도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니까요. LG 엔솔이 이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 가지게 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나요? 이미 뭐 그런 부분들이 가만히 돼서 주가도 그렇게 좀 올라오고 오늘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이제 CATL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을 꽉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향이 좀 좋고요. 그 외에 아시아권이나 이제 미국향, 특히 또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이제 합작 회사들을 계속 요새 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계속 메이저 이제 업체들이랑 계속 이제 합작 회사들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제외한 유럽과 미국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캐파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네. 뭐 전체 글로벌 캐파로는 뭐 CATL이 중국에서 워낙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가기 좀 쉽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증설하는 것들 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실질적으로 CATL 대비해서 한 70% 이상의 이제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역시 뭐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의 경쟁력은 당연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하이엔드급에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조금 뭐 2차 전지 시장의 확장,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뭐 시장에서의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는 시각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뭐 수급적인 부분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펀드나 뭐 지수 관련 편입 이슈 이후에는 조금 좀 잠잠해질 수 있겠고 이 섹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향후에 조금 주가는 움직이겠지만 이 2차 전지 셀 업체 쪽에서는 뭐 CATL 뺀다라면은 가장 좋은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LG그룹에서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구광모 회장이나 권영수 취임 이후에 뭐 5G, 자동차 전장 사업 이런 데서 좀 앞으로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 좀 열심히 좀 이쪽으로 관련해서 좀 투자를 진행해 보겠다. 열심히 동력을 갖고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LG그룹이 앞으로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LG엔솔이 상대적으로 좀 이득을 보는 것도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LG 그룹 쪽은 뭐 이제 계열이 이제 수직 계열화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LG 화학도 이제 양극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아시다시피 전기차죠. 전기차 쪽에서 이제 확실한 좀 셀 메이커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LG 그룹주들이 휴대폰을 버리면서 전장 쪽을 강화하게 되면은 그렇죠. 일단 가장 수혜를 보는 쪽은 실질적으로 LG 이노텍하고 LG 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 전자 같은 경우도 일단 뭐 LG 마그나 이제 아시죠? 이제 합작사 설립한 상태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전장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장 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일단은 IT 부품 섹터 쪽에서 본다라면 카메라 쪽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의 주가가 지금 가장 거래소에서 가장 좋거든요. 뭐 일단 그런 점만 보셔도 LG 그룹 안에서는 일단 뭐 LG 화학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전기차의 기본이 되는 배터리 부분 이런 쪽들을 담당하게 된다 보실 수가 있겠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전장 쪽만 놓고 본다라면은 LG 전자 또 특히 LG 이노텍의 수혜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엔솔 얘기를 하면서 LG화학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LG화학 주가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LG 엔솔 상장 요인이 LG화학 주가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2차 전지 ETF나 관련되어 있는 펀드들에서는 LG화학을 빼내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집어넣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미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도 좀 그동안 많이 빠졌었고요. 예.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도 오늘 8%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금 유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간 상태라서 화학업종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태이고요. 네. 뭐 주가 자체도 뭐 계속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연기금과 뭐 기관 통해서 한 2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덜어내고 일단은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주회사 같은 느낌이 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을 8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주회사로서 보통 50% 정도 할인을 받는다라고 친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 지분 가치는 그 절반 정도씩 계속 LG화학 주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LG화학 자체로만 또 평가를 받는다라면은 이제는 LG화학 안에는 화학 섹터하고 바이오 생명공학 섹터가 있습니다. 예전에 LG 생명과학을 합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조금 방향성을 잡아봐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LG화학의 주가는 결국은 인플레, 특히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잡히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좀 제자리를 찾아갈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주회사로서의 느낌으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의 변동성, 지분 가치 변동성은 아니고요. 뭐 실제로 주가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뭐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서는 일단은 뭐 LG화학이 뭐 양극재 쪽 5천억 투자한 부분도 뭐 앞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뭐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시장에서는 일정 구간 안에서는 계속 좀 지분을 좀 빼내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되겠고 이게 다 완료가 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뒤면은 그때부터 또 LG화학은 또 다시 또 평가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뭐 화학 섹터 전반이 지금 좋지 못하다라는 점, 화학 섹터 전반이 좀 좋아질 때 LG화학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앞서 저희가 뭐 본격적으로 LG엘솔 이야기하기 전에 오늘 시장 상황 점검을 해주시면서 오늘 정말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았다라는 얘기를 부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만 뭐 시장이 안 좋아지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컸던 것 같아요. 미국 FOMC 이제 그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3월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것도 우리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뭐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제 이제 FOMC 회의에서 뭐 사실 성명서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시장은 좋았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파월이 기자회견하면서 망가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파월이 좀 되게 모호하게 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3월에 금리 인상한다라는 거는 뭐 시장에서 다 예상했던 바고요. 테이퍼링 끝나고 난 다음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이 자기네 경제가 좋다. 그다음에 고용도 좋다. 하지만 인플레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는 룸이 생겼다라고 말을 했는데 네.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은 시장에서 그동안 이제 뭐 금리 인상 횟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분분했었는데요. 이전이 네. 뭐 예전에 작년만 해도 뭐 3회, 뭐 4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6회, 7회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파월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말을 해주지 않고 언제 뭐 회의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시장은 그러면은 앞으로 남은 회의가 7번인데 그렇죠. 7번 동안 다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네? 뭐 이렇게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더 화들짝 놀랐고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도 마지막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 우려가 되다 보니 전반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좀 수심이 악화된 상태 속에서 또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오면서 또 수급적인 부분들까지 좀 부담을 갖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 신용 매물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또 악순환이 돌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특히 또 러시아와 미국과의 또 우크라이나과의 그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머징 시장 안에 있는 한국물을 계속 더 파는 외국인들의 흐름이 좀 나타났고요. 또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도 계속 또 미사일을 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부담으로 다가와서 외국인들의 좀 매도세를 더 부추겼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파월 의장이 말을 이제 모호하게 한 부분도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에 좀 공포감을 조장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이니까요. 이 미국 나스닥 조정 폭이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으니까 그거에 따른 불가피한 하락인지 아니면 지금 이 과도한 공포감에 의해서 급락이 된 건지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전자가 먼저 좀 트리거를 줬고 후자가 지금 시장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코인도 많이 하시지만 주식시장에 신용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뭐 저희 지점에서만 보도 담보 부족 계좌들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돈으로 이렇게 메꾸거나 매도하지 않으면 뭐 반대매매도 당할 수 있고요. 네. 뭐 신용을 썼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10%지만 손절을 하게 되거나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면 손실이 거의 한 20-30%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뭐
오늘 또 매물 압박이 있었지만 내일 또 모레 또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그게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대외 변수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되게 상당히 좀 공포감을 자극하는 상태 속에서 특히 공매도가 상당히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공매도가 압박을 강하게 하면서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저께 뭐 에코프로 BM도 뭐 그런 형식에서 좀 악재가 나왔지만 뭐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정도로 투심이 많이 악화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CFD 계좌라고 하는 이제 외국인 계좌를 활용하는 뭐 그런 계좌들 쪽에서도 지금 담보 비율을 못 맞춰서 장중에 계속 매도가 나오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특히 최근에 상장했던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네. 우리 사주를 받은 직원들이 증권금융한테 대출받은 게 담보 부족이 나서 반대매매 나갈 지경이라서 그 부분도 회사에서 메꿔줄 지경이라는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태라서 계속 악화된 뉴스에 흔들리는 투심과 함께 또 반대매매 뭐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시장이 더 많이 급락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끝으로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워낙 지금 계속 저희가 시장이 안 좋다는 얘기를 했다 보니까 LG 엔솔 이제 그 청약에서 공모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은 시장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들고 가보자는 생각으로 이제 그 공모주 안 판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개인 투자자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안 파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기관은 계속 담아야 될 입장이고요. 네. 뭐 각종 뭐 ETF라든지 뭐 각종 펀드들에다가 넣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뭐 오늘 일정 부분 많이 넣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이 50만 원 정도가 좀 밸런스가 맞아져 있는 가격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에서 위쪽으로 좀 멀어지면은 뭐 조금씩 비중을 줄이거나 탈출을 해보시고, 네. 뭐 또 50만 원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또 움직이면은 또 거꾸로 저가면서 내가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아직 안 팔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오늘 에너지 솔루션 92,000원이나 빠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에너지 솔루션 20만 5천 원이 오른 거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이거를 장기 투자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뭐 오늘 저점 안 깨면 흔들릴 필요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공모를 응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일단 50만 원에서 뭐 55만 원 사이에서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서 비중을 조금 조절하시거나 시장 분위기에 좀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 선능력지점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